어제에 이어 모든 지수가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발표로 인해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불확실성 속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어떤 리더주들이 다시 등장했고 매수 기회를 주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스닥은 어제 종가와 비슷하게 장중 내내 횡보를 이어가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여전히 다시 한번 하락으로 방향을 틀은 것은 아닌 여전히 시장이 불확실성 속에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마치 기술적 분석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200일 이동평균선을 저항으로 삼아 단 2일만 그 위에 머물다 다시 한번 이탈했습니다. 어제 이미 단기 이동평균선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단기 추세는 끝났지만 아직 3월 13일 저점까지 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동일 비중 S&P 500 지수는 이번 주 내내 지지선과 저항선 사이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지만 자금이 전면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어제에 이어 조정을 받고 있으며 성장주의 대표 지수인 나스닥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성장주들에게 유리한 시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수 기회를 주는 개별주를 매수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언제나 개별 주식이 시장의 방향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형주는 S&P 500과 나스닥보다 여전히 힘이 없고 3개월째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헤지펀드들은 숏 포지션과 기술주 매도를 이어가며 방어주로 자금을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하루하루 자금이 급하게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주식이 올랐다고 매수하고 그 다음날 다시 떨어지니까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포지션을 아주 조금만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테마 ETF는 중국 인터넷 ETF인 K웹입니다. 현재 S&P 500에서 자금이 빠질 때마다 중국 주식이 오르고 반대로 중국 주식이 빠지면 미국 주식이 오르는 식의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용하면 초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오늘 28로 어제보다 1포인트 하락했으며 공포 사이클은 25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27일 기준으로 시장 전반적으로 어제에 이어 힘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 추종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은 전략입니다. 저 역시 추세가 꺾인 순간 매도를 빠르게 진행하고 단기적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알고리즘 트레이딩 위주로 투자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실적이 좋은 기업 10개 정도를 선정해 소음을 무시하고 분할 매수를 이어가는 것이 좋고 트레이더라면 소량으로 짧은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물 금리는 오늘 다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금리 변화에 즉각 반응하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금리가 현재 수준보다 더 상승한다면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장기채 숏 포지션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습니다. 금은 오늘 다시 돌파를 보였고 올해 제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아마도 금광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내내 가장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유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과 함께 돌파한 자산은 은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 초반에 은을 매수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주식시장보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직 5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관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인 시장은 오늘 다시 공포심리가 형성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빅테크 종목들은 오늘 반반으로 나뉜 흐름을 보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자금이 애플로 몰리는 모습을 보면 애플이 진정한 가치주로 자리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팔란티어는 장 막판에 5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했지만 이동평균선들의 정배열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 하락이 이어진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너무 빨리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반면 넷플릭스는 여전히 지지를 받고 있어 보유 관점이 적절해 보입니다. 메타는 오늘 또 하락했는데요.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테슬라는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을 받고 하락했습니다. 완전히 안착하고 상승 추세를 형성하기 전까지는 관망이 적절해 보입니다. 애플은 현재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받는 모습입니다. 브로드컴은 어제 계단식 상승이 이어질지 기대되었지만 결국 붕괴되었고 역시 관망이 적절해 보입니다. 아마존은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면서 클라우드 3대장 중 가장 힘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커머스 1등, 클라우드 1등의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다시 하락하면서 힘없는 모습을 보였고 200일 이동평균선이 이미 붕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망이 적절합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오늘 하락했고 둘 다 관망이 적절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하게 성장주는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새롭게 단기 이동평균선 정배열이 시작된 종목은 비자와 레스토랑 리더주 브링커입니다. 반면 에너지 주식인 지브노버와 애니는 단기 모멘텀이 끝났습니다. 어제 큰 하락이 나오며 경고 신호가 있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시장이 하락하면 매수하겠다고 언급했던 티모바일은 오늘도 2% 상승했습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헤지펀드들이 선호하는 종목으로 보이며 저 역시 방어용으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비자는 월요일 주요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오늘도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빅파마 중 하나인 GILD 역시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1월부터 이어진 추세와 함께 올해도 좋은 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계속 매수 기회를 노려왔고 오늘 매수 시그널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트레이더들에게 사랑받는 4종목 중 팔란티어와 더치 브로스는 5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되었고 넷플릭스와 도어대시는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더치 브로스를 장 초반에 매도했습니다. 예상대로 51선이 붕괴되자 알고리즘 손절매가 나오기 시작했고 큰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트레이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 지표가 아니라 무조건 가격 형성과 거래량입니다. 많은 헤지펀드들이 주요 이동평균선들을 기준으로 손절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단기 트레이딩 세 종목은 이제 지브노버에서 티모바일로, 스포티파이에서 길리드 사이언스로 교체되었습니다. 티모바일의 손절가는 주요 이동평균선으로 설정했고 오늘 이미 25%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더 빠르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길리드 사이언스로 오늘 매수를 진행했고 손절가는 역시 주요 이동평균선입니다. 내일 흐름을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든 헬스로 여전히 버티고 있어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루트와 엠너빈 두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종목 모두 제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트레이딩했던 종목들인데요. 먼저 루트부터 보겠습니다. 루트는 디지털 자동차 보험을 제공하는 회사로 기존 보험사 대비 훨씬 저렴한 가격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주는 지루한 편이지만 루트는 디지털화된 자동차 보험 기업인 만큼 성장주에 가깝습니다. 루트의 경쟁사는 레모네이드, 가이코, 프로그레시브, 리버티 뮤추얼, 스테이트팜 등이 있습니다. 다만 스테이트팜과 리버티 뮤추얼은 비상장이고 가이코는 워렌 버핏의 버크샤이어 해서웨이에 속해 있어 실제 비교 대상은 레모네이드, 프로그레시브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보험회사들은 작년에 나름대로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레시브는 루트와 비슷하게 2024년 한 해 동안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 119%나 상승하며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거의 5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술주에만 집중하시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루트는 주가가 2024년에 무려 586% 상승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세 자릿수 주당 순이익, 실적입니다. 루트는 2023년 대비 2024년에 주당 순이익이 122%나 상승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그 덕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올해는 다시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무려 292%의 EPS 상승이 기대되고 있어 반드시 관심 종목에 등록해두고 매수 타이밍을 노려야 할 종목입니다. 루트는 작년 11월부터 3번의 매수 기회를 제공했는데요. 첫 번째는 역대급 거래량과 함께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11월이고 두 번째는 2월 시장이 안 좋을 때 보험주들이 강세를 보이며 올랐을 때, 세 번째는 3월 초에 다시 추세를 그리며 상승했을 때입니다. 지금은 다소 애매한 위치에 있지만 향후 베이스가 형성될 때 진입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세 자릿수의 EPS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유 중이 아니라면 매수 타이밍을 신중히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루트는 하루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잘못된 타이밍에 들어가면 손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엠너빈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작년에 여러 번 트레이딩했고 실전 투자 일지에서도 많이 다뤘던 종목입니다.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너무 많은 관심이 몰려서 높은 변동성 때문에 트레이딩은 중단하고 작년 8월에 매수한 장기 투자 포지션만 보유 중입니다. 엠너빈은 2024년 최고의 주식 중 하나였고 그 이후 역시 실적에 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에서 무시무시한 성장률을 보였고 주가는 결국 실적을 따라간다는 원칙을 잘 보여줬습니다.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헤지펀드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모습입니다. 엠너빈의 2024년 EPS 증가율은 무려 362%였고
올해와 내년에도 각각 47%, 48%의 증가율이 예상됩니다. 여전히 훌륭한 성장주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제는 작년처럼 세 자릿수의 주가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유니티는 오랜 하락을 끝내고 올해 전년 대비 139%의 주당 순이익 상승이 예상되는데요. 이 예상치를 실제로 충족한다면 올해 디지털 업계에서는 유니티의 반등이 눈에 띌 수 있습니다. 물론 엠너빈과 유니티가 좋은 AI 모델을 만들더라도 구글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을 이기긴 쉽지 않습니다. 다만 구글은 너무 많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서 EPS가 15%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전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터바인은 EPS 성장률이 낮아 엠너빈이나 유니티에 비해 매력이 떨어져 보이며 따라서 현재는 관망이 적절해 보입니다. 엠너빈의 2023년부터의 매수 포인트를 살펴보면 총 5번 정도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장 명확한 포인트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갭 상승이 나왔을 때로 장기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에도 큰 거래량을 동반한 갭 상승이 2차례 더 있었고 마지막으로 작년 11월에도 강한 거래량과 함께 매수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트레이더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준 종목입니다. 이 모든 매수의 핵심 이유는 단 하나, 실적입니다. 저는 알고리즘 트레이더로서 매일 만 개의 기업들을 100% 이해하기보다는 저의 모델을 돌려서 EPS가 전년 대비 세 자릿수로 성장했는지를 확인해보는 필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 세 자릿수 이상 증가한다고 모든 주식이 오르지는 않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엠너빈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뒤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좋은 성장주일수록 급등한 후에는 보통 4에서 5개월 정도의 횡보 구간을 거치는데요. 당분간은 그 횡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저는 그 구간이 끝나고 다시 돌파가 나올 때 단기 계좌에서 재매수할 예정입니다. 엠너빈은 이미 급등세가 4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이미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장기 투자의 관점보다 단기 투자의 관점이 더욱더 적절해 보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어제부터 이어진 조정으로 인해 현재 주식 비중은 0에서 20%가 적절한 장세입니다. 초장기 투자자나 초단기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투자 경험이 많지 않고 손절이 어렵다면 지금은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단기 채권에서 여전히 4%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는 상황인 만큼 현금을 보유하며 투자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은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 선별이 매우 중요한 장세입니다. 미국 경제는 뉴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위기가 고조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지금은 쉬어가는 장세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실적이 좋은 기업을 중심으로 각 업종별로 한 종목씩 선정해 타이밍을 잘 잡아가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